북진에 넘어가서 미국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북한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지금 바로 러시아에 지금 그 용병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기술을 마저 빼내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는 걸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서인태 의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문현진 박사님께서 말씀했듯이 북한의 핵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전반적인 북한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는 그 한 일부이고,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한국을 포함해서 북핵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북한의 지난 30년, 40년 동안 제네바 핵 프로그램부터 94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주고 북한의 벼랑끝 외교에 끌려다니면서 핵무력을 완성하겠고, 북한의 절대다수 인민들의 인권과 삶을 완전히 노예 생활로 더욱 심화시켰다. 그 핵심적인 증거가 북한 독재 정권을 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독재 정권에 지원을 주고 국제적인 속아 넘어가서 주단하니까 그 독재 체제를 더욱 연장시키고, 이 독재 체제가 그 받은 돈으로서 북한 인민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노예로 만들어서 오늘 같은 300만이 굶어 죽고,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는 지금 12,000명이 좀 있다가 10만 명 이상이 개돼지처럼 용병으로 남이 나라 따라가서 총알바지로 죽어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 질문하신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ICBM이 완성되냐 안 완성되냐는 거는 저도 아까 질문하신 대표님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곡사로 이 실험은 했지만은 그 자체로 성공이 아니다. 더욱이 궤도를 이제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된 이러한 걸 볼 때 미 정보기관들에서도 완성이라고는 표현 안 합니다. 그냥 핵탄두를 40개, 50개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발표하지. 그래서 그거는 같은 제가 그 의미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북한 문제를 우리가 다뤄나겠다. 그것이 서인태 부장님이 강의하신 어제 오늘 강의하신 핵심 그런 요인과 또 내용이라고 제가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과 북한 자유, 북한 인민 80% 이상을 우리가 시민의 운동으로, 우리 통일천사의 시민의 운동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갈 때 북한 인민을 계몽시키고 그들을 각성시켜서 북한 인민이 일어나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절대다수 국민들의 힘으로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을 상대한다는 건 계속 더 착취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앞으로 우리 통일운동은 북한 우리 지난 정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 인민의 이익과 그들이 인권과 자유는 안중에도 없이 소위 이 권력층들이 자기의 위선이었습니다. 권력 보장, 누구도 또 책임을 안 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통일전사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 통일전사 운동 목적이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 해방을 가져주고, 또 동서독이 무너지듯이 북한 인민의 힘이 일어나가지고 인민들이 시민의 운동으로서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진, 이게 무혈운동, 통일운동이고, 과거의 모든 나라들에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이 시민들이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로스혁명이든 동서독의 통일이든 루마니아 차세스가 무너진 과정이든 다 시민과 군인들이 해방을 가져오고 통일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 운동에 금년 초부터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참가하는가 하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현진 박사님을 만나 뵙고 제일 처음에는 서인태 의장님의 강의를 따라다니다가 문현진 박사님 강의를 듣게 됐고, 여기 나오는 화면에 금년 초에 첫 서울에서 열린 국제 우리가 주관하는 글로벌 피스 재단이 주관하는 해외 참가자 영어로 이제 발제하고, 그 다음에 문현진 박사님을 만나 뵙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것을 이제 느끼고, 내용도 이제 연설도 들었지만은 북한의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우리 오늘 공부한 서인태 부장님의 이 강의, 문선명 목사님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제가 처음 전번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서, 야, 이건 아까도 어느 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문선명 총재는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는 목사였네 하는 많은 분들이 처음 알았다는데, 저도 그걸 보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외교부에 있을 때 문 목사님이 아까 말씀 저 만시대 의사당에 와서 책상 침해했을 때, 거기에 그때는 제가 지도원이 돼가지고 우선 뒤에서 물품 나르는 일을 심부름하면서 동원됐던 사람입니다. 국제기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네바 이태리에서 4년 반 동안 북한 외교관을 하면서 바티칸에 와서 문 목사님이 그 4시간 동안 연설하는데 대사하고 초청돼 가서 그 연설도 들으면서 그때 문 목사님이 책상을 치면서 김일성을 만난 소리를 또 하십니다. 말씀을. 그때도 감동됐고, 그거를 제가 남한에 와서 서현태 부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많은 걸 이렇게 받아나고 제 인생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은 이 문 목사님의 통일,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저가게도. 근데 지금 현재 와서 북한함의 그 후계자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문선명 목사님과 김일성의 역사적인 이 만남을 봤는데, 김일성의 그 후손들은 통일을 지우고, 제 할아버지 애비의 통일, 민족, 호의성을 다 지우고 지금은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적대적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부동강 완전히 만들자고 책동하고 김정은. 그 반면에 대체적으로 우리 문현진 목사, 의장님은, 박사님은 문 목사님의 그 통일 위협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혼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이루가시겠다고. 거기에 제가 심장으로 그 뜨거운 마음을 제가 온몸으로 깨닫고 이 운동에 저도 남은 제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때까지 제가 북한에서도 공직자를 했고 외교관으로 18년, 대한민국에 왔을 때 22년 공무원을 있으면서 많은 조건들을 제가 상대해봤다고 하지만 그 어느 때도 이런 사명감을 못 느껴봤습니다. 그냥 종사자로 일했는데 문현진 박사를 만나보고, 야, 이분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통일을 이룩하는 남과 북의 유일한 그 아버님의 계승을 따라서 유일한 통일 지도자가 되겠구나. 또 통일 이후에도 북한에 들어가서 남과 북을 화해시키고 우리 재건하는 데서도 유일무이한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제가 남과 북에서 얻은 경험과 또 실력을 가지고 보좌하자는 마음에서 서현태 의장을 찾아가서 이 운동에 제가 지금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제가 한두 개만 받고 서지장님한테 말씀 넘기겠습니다. 예. 저는 남과 북에서 제가 피부로 이걸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이 통일천사 운동이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대한민국 품으로 네. 오셨음을 환영하고 또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강연을 멋지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대전의 공동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정규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중에 20%, 30%, 50%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북한의 그 가장 밑바닥 또는 가장 밑층이든 우리의 문화를, 한류 문화를 통해서 통일한다는 것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대를 할 것이냐, 20%냐 30%냐 50%냐 80%를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가능하다면 20%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술을 통해서 전략을 펴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의 공감하고 있고요. 예, 저는 그 강원도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변진영입니다. 그 강원도에서 복지자문관을 맡다가 이번에 당으로 복귀를 해서 국민의힘 그 평화 통일국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의 그 한국가 가장 지금 저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이제 통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그 천착을 하기로 했는데, 하여간 요새 당이 참
어렵고 그 힘든 하여간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하늘이 무너져도 사과나무는 좀 심어야 된다. 하여간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그 통일 문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이게 좀 거시적인 그 얘기지만은 저는 이미 이제 북한이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폭압 공포 정치로만 지금 저렇게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곧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지는 게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지금 아까 20% 어떨 때는 뭐 3%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면은 북한의 저 체제가 얼마 갈 것이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요새 안타깝게 우리 지금 정치는 지금 여기 뭐 탄핵이니 특검이니 여기 좀 머물려 정말 안타까운 문제 부분들인데 지금 통일에 이렇게 나름대로 정책을 좀 하시는 분 우리 저 김동수 박사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북한이 무너졌을 경우에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가 시민운동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 그 밑바닥에서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저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갖는 거는 뭐 이건 지속적으로 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근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갑자기 북한이 무너졌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뭐 이 중국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점령하고 또 러시아가 어느 일정 부분을 또 점령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박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 이렇게 무너졌을 경우에 지금 과연 저는 뭐 우리 거의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뭘 좀 할 수 있을까는 없다고 봅니다. 또 트럼프가 좀 들어와 있지. 좀 이제 국제 정치 외교학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까? 이건 상당히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좀 박사님이 좀 생각하는 그런 좀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시면 고맙겠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두 질문 다 아주 무겁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도 약간 답변 드리겠지만 서인태 의장님께서 좀 더 두 번째 질문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면 20%, 30%, 50%는 어디도 통계 자료가 나온 거 없습니다. 저나 북한 엘리트들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있으면서 수십 년, 20, 30년 연구하면서 나온 데이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북한 개국 구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정군의 개국 이 분포 또 이 서열 그걸 아는 그런 연구한 조건에서 20, 30, 50으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20%를 앞으로 어떻게 상대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강연에서 50%는 30%는 완전히 그 중간에서 이미 50%의 권한행위식이 다 포함됐으니까 80%로 보면 됩니다. 30% 미들 클래스는 그냥 강내쌀이나 하루 세끼 받아먹는 공무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사상 정신적으로는 이미 권한행위식에 50% 백성 인민들한테 포함됐고 그럼 20%하고 80%인데 이 30년 기간 아까 서 의장님 말씀하신 지난 3, 40년 동안 권한행 80년 중반부터 권한행군 시기가 오면서 장마당 세대를 겪은 이 장마당 MZ 세대가 지금 40대가 됐습니다. 그럼 얘들이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최근에 분석한 데 하면은 중대장급 군대에서는 중대장까지 다 gen장을 달고 나가는데 이들이 이 머리에 42 MZ 세대 머리에 주체사상에는 주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마당 시대들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란 애들입니다. 지금은 한국말도 오빠, 자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못하면 이 촌놈으로 여겨집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최근에는 또 사상적으로 막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화 못해서 그런지 벽에다 낙서하고 대학에다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김정은이 개새끼라고 막 쓰고 지금 하는 그런 때까지 왔는데 이거는 이미 그러자면 전쟁이라는 나라. 저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동에 가서 물난리 나서 3만 명이 30만 명인가 3만 명이 가서 보고 다 철수시킨 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냐 이게 속아서 완전히 그 중국 땅을 보고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 사상이 이제 다 변하죠. 반감으로 반항으로 일어나는데 이미 변했고 꼭대기 20%로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비교한 게 김일성 시대는 20%가 탄탄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도 항일주사인데 할아버지들
다시 말하면 당정군이 20% 2,500만 20%가 확고하게 혁명적 의리로 김일성이를 사수하고 당과 수령을 보위하고 김정일 시기 와서도 성군 정치와 총각칼로서 깡패 조직들, 군사 깡패 조직들이 두목들이 모여서 20%가 내가 주면 나도 준다 해서 이게 그 준성직 상태에서 김정일을 보호해 왔는데 김정은 시기 와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20%에서. 2.19 참사가 2.19 참사가 말한 것처럼 또 그게 증거들이 나타나는 게 다 이제 10만 불에서 50만 불 집에다 감추고 달아날 생각하는 거. 남아있으면은 매 맞아 죽는다는 걸 압니다. 이제 국변 사태가 오게 되면. 그게 90년 초반에 김정일이가 당정군에 지시 내린 제가 어제 코테이션에서 그대로 말씀드린 게 동국권 사회주의나 붕괴되면 제일 먼저 죽는 것이 당신들이다. 인민이 교시도로 와서 목을 매달고 죽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총각칼로 다시라는 게 벌써 90년대 초반에 김정일 특별 지시로 나갔는데 3, 40년에서 그게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조리 잡아다가 장성태까지 처형하죠. 비공개로 죽이는 게 많습니다. 또 반항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80%는 80%대로 사이콜로지컬 워페어를 전개해야 되는데 이들에 막는 김정은이 외면 세력들은 그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3대를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를 진실을 까발키는 이 북한의 워페어점은 그 심리전을 전개해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데 이미 한류가 차고 넘쳐서 이 사람들은 다 통일 세력이 됐습니다. 남한에 와서 먹던지 아니면 전쟁 일어나서 우리 빨리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 이거 됐는데 이 꼭대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년이 되겠는지 5년이 되겠는지 10년이 되는 거는 우리가 하기 탓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남한의 북한 통전부나 대남 기관들이 남한의 갈등을 엄청 이용해 먹습니다.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실에까지 와서 앉아서 지금 남한 신문 TV만 분석하면서 남남 갈등을 조사하고 명백히 말하는데 남북 분단과 남남 갈등의 모든 악의 축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있어서 우리 남남 갈등도 다 생기고 모든 이 악의 축은 북한입니다. 이거는 명백 북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가 그 사이클로스 워페어를 계층별로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후자 두 번째 질문하신 대표님 질문에는 또 답변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자님께서 이제 이 각축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이 붕괴되는 순간에 제 개인 생각은 그건 이제 그 주변 대국들이 이제 어제 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게 제일 김정일 시기에 당정군 간부들한테 20%한테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뒷발축을 물어제낄 놈들이 백대지들이다. 러시아 놈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적이 중국이다. 이게 우리가 천년 숙적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김정일 때부터 중국의 항색 바람으로서 사실 말하면 개혁개방 바람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바람이다 해서 모기장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류까지 들어가니까 김정일은 너무 바빠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평화공사니까 여기용 전략표에서 뜯어먹자고 했는데 이번 정권에서 완전히 통일 독도를 발표하면서 적들이 이거 정말 북한 인민을 주체로 보고 막 몰아붙이니까 바빠나가지고 이제 한류가 넘쳐나니까 북한 인민을 통제 불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철도 다 자르고 여기 있던 특수 경비대들 지금 중국으로 보냅니다. 중국 국경에 보내서 콘크리트 장벽까지 쌓는데 이런 북한 내부에 그 어느 때도 고난의 행식도 못 본 그런 사상의식적인 변화가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일 비겁한 그때 한 30년 전에 김정일이가 가장 우려하던 그 현상이 지금 김정은 정권 10년 만에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변 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통일을 위한 때와 시기가 닥쳐왔다. 그래서 우리 통일운동을 그런데 이게 저게 무너지는 순간에 북한 체제가 완전히 가는 건 아닙니다. 저기 이제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하니까 다 개입할 겁니다. 또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지만 좀 이따 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게 일시적인
기간으로 넘어갈 겁니다. 제 개인적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엘리트들이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은 중국이 한 5년 정도, 이거는 뭐 딱 5년이 아니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kup사한다든가 암살된다든가 제거되는 순간에 북한의 체제가 집단적 지도 체제로 넘어갈 겁니다. 이게 중국이 이제 등소평 이후에 이제 이 시진핑이 되기 전에까지 후신타오 때 체제로 넘어가는데, 물론 꼭 각신을 하나 세우겠죠. 최영에 세우든 뭐 누굴 세우는데 그 밑에는 방정군의 집단적 지도체제로 넘어가는데 이게 한 5년 정도 가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20% 중에 99%가 친중파들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이 지도 그룹이, 지도 계급이 90% 이상이 친중파입니다. 왜냐하면은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라든가 동서독일 통일 같이 미국에 의한 주도적인 통일되면 저들이 계급적 첫째가는 원수로서 인민재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두렵기 때문에 김정은이 죽으면 포기하지 않고 중국에 가서 붙을 겁니다. 중국. 또 중국은 탱크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도하 훈련도 한다고 하는데 압록강에서 굳이 들어 안 가고도 베이징 평양에 있는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서 이 90% 이상이 20%를 관리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년 6년 갈 수 있지만은 이게 지나면서 자연히 그들의 이 통치 체계는 백두산의 뿌리가 없는 3대 세제가 없는 3대 세수체 4대 없는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자연히 대한민국의 머리가 돌아오게 되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람이 많이 들어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에 우리 경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일 실천을 운동하는 우리 AKU가 선봉리에 들어가는데 우리 경제 브레인들 가지고 대기업들과 같이 들어가서 북한 재건에 참가하게 되면 자연히 북한 인민들도 살리고 통일을 왜 해야 되는 걸 우리 MZ세대 잘 모르는 게 자꾸 비용이 나간다는데 초기 투자는 나갈 수 있지만 막대한 이윤이 나옵니다. 이제 저희 탈북자들도 다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통일 저게 되면은 왜냐하면 저기는 완전히 생땅입니다. 저기는 북평양시 아파트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일으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 같이 안 됐기 때문에 지하자원이 엄청나죠. 아까도 서 의장님 말씀한 대로 유라세로 뻗어나갑니다. 생산한 거를 동북 삼성에 다 팝니다. 대한민국 지금 완전 포위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제는 완전히 만땅되고 중국과 계속 싸움질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저쪽으로 러시아 동북 삼성으로 완전히 이 무역이 이 장마당이 펴지면서 대한민국은 안 가서 사실은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소견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통일에 관심 없는, 통일을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이 40%, 관심 없는 사람이 43%로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통일되면은 얼마나 많은 이득이 대한민국에 오고 또 북한을 살리겠는가. 특히 북한 인민들을 노예에서 굴레를 벗겨주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고 세계적인 선진국이 대회로 들어선 나라인데 북한 인민들이 저렇게 노예로서 굶어 죽고, 아까 사진 봤죠? 애들이 그 뼈다가 다 나오고 이게 죽어가는 모습을 저는 아까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인권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돌리면서 북한에 죽어가는 저 인민들이 저 운명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우리가 가슴 아파 안 하는지 알겠죠. 그러나 왜 나서지 않는지 이게 내 가슴 아픈데, 이것을 우리 통일실천 운동을 통해서 AKU가 이게 이전은 확실하게 10년 지난 12년 활동을 통해서 완전히 세계적인 운동으로 무브먼트로 전환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지도자분들이 이룩한 성과가 앞으로 주도 세력이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임진각 우리 행사를 봤지만 그걸 통해서 앞으로 1000만 캠페인을 통해서는 이게 더 과시될 거라고 보고, 이게 정부도 못합니다. 이게 정권은 오히려 남한 정권들, 지난 정권들도 이런 운동을 위해서 서포트해야 되는데 다 자기 성과를 하고 정치적인 여야 무슨 이런 당파 싸움에 이런 이득을 생각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선입니다. 다들 진심으로 통일을 원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AKU 무브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그 두 번째 질문을 또 서영대 회장님한테 또 이렇게 넘기셨습니다. 어떻게 잠깐 그 마지막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소용할 건가?